오늘 보여드릴 곳은 스시카에데는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길 하나 건너편에 있는 분당 스시야. 이걸 줄여서 분스야라고 부르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실제로 식당 이름은 그냥 스시야죠. 제가 예전에 읽은 소설에서 자기가 키우는 개의 이름을 개라고 붙여주는 주인공이 나오는 걸 보고 재밌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스시야 이름을 스시야라고 지으려면 그만큼 셰프가 스시 앞에서 자신이 있고 당당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당 스시야의 헤드셰프 이정훈 셰프님이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얼마 안 돼서 서울에서 오픈을 새로 하시기 때문에 새로 개업할 스시야를 예습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런 소리를 하면 좀 아부 같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시야의 초생강도 마음에 듭니다. 식초 깔끔한 맛. 이날 와사비는 눈에 보이는 질감이 굉장히 크림 같습니다. 과카몰리처럼 잘게 다진 아보카도 같은 질감의 와사비죠. 단맛 좋았습니다. 몸통살 위에 다리살 발라서 얹어서 나오는 대게 양이 많은 편입니다. 빼곡하게 쌓아서 주시니까요. 그리고 달고 고소한 맛이 진짜 진하고요. 사실 온도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 온도에서 이 정도 맛을 내는 게를 먹는다는 게 참 되게 잘 없는 일이죠. 문제의 쥐치 그리고 쥐치 간입니다. 제가 쥐치 간은 좋아해도 회는 그렇게 기대를 안 하거든요. 쥐치는 간 맛으로 먹는다는 생각이 강한데 근데 이 쥐치회는 식감이 남달라요. 이 정도로 쫀득하고 식감 좋은 쥐치를 내는 곳이 참 잘 없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별로라고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네가 잘하는 집을 안 가봐서 그렇다. 바로 이 집이 쥐치를 잘하는 집입니다. 회 위에 간을 얹어서 입에 넣죠. 그러면 삼킬 때까지 삼키고 나서도 입안에서 기름 맛이 두껍게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걸 주시면 와사비를 퍼먹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와사비 많이 먹는 건 무조건 셰프님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와사비를 국자로 떠먹어도 안 매울 때가 있습니다. 음식이 기름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러거든요. 이 쥐치간이 그렇습니다. 아주 잘게 조사서 나온 아귀간. 다져서 부드럽지만 부드럽기만 하면 입이 또 좀 심심하니까요. 그래서 안에 잘게 다진 츠케모노가 좀 들어갑니다. 입에 닿는 느낌은 부드러우면서도 맛은 무거운 안키모. 하지만 장아찌가 입 안에서 가볍게 씹히면서 그 무게감을 덜어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원래는 되게 잘 안 보이는데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보이는 재료가 정어리죠. 스시야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소베마키로 나왔고요. 정어리가 장점이 뭐냐면 눈으로도 입으로도 마블링이 주는 만족감이 참 좋아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가을이 제철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이 잘못된 건지 봄에도 좋은 정어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지 아무튼 맛있으니까 저로서는 이득입니다. 적당히 씹는 느낌 잘 살아있는 문어입니다. 쫄깃쫄깃한 식감보다는 묵직하다고 할지 빼곡하다고 할지 이가 막힐 때 나는 그 식감이 기분이 좋고요. 이것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게 나오는데도 맛이 참 은은하고 깊습니다. 이것도 스시야의 시그니처죠. 소스 없이 구운 장어구이. 일본어로는 시라야키라고 부르는데 이름의 뜻 그대로 살이 하얗습니다. 소스가 없어서 하얀 것도 있지만 이게 원래 이렇게 하였었나 싶을 정도로 살이 하얗게 사진이 나왔네요. 식감이 참 각별한 장어입니다. 잘 만든 소시지를 씹으면 껍질이 탱글탱글하게 찢어지면서 속에 있는 살까지 같이 씹히면서 식감이 복잡해지는 거랑 비슷하게 장어 겉은 탱글하고 속은 부드럽고 잘 구웠습니다. 맛도 좋고요. 장어 흙냄새가 정말 살짝 있는데 그 냄새가 구울 때 나오는 불향이랑 살의 고소한 맛에 슬쩍 덮여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나고 재밌습니다. 금태구이 그리고 코스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샤리입니다. 잘 구워졌고 기름 많은 좋은 금태고 그리고 금태 기름이 덮어버린 샤리. 기름 코팅이라서 더 그렇기도 하지만 샤리가 그냥 탱탱볼입니다. 땅에 집어던지면 그 높이 그대로 다시 튀어오를 것 같은 알이 꽉 찬 밥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탱탱한 질감의 짠맛이나 신맛이 충분하게 느껴지면 밥알을 정말 충실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또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첫 스시는 무난하게 참돔으로 출발을 하고요. 참돔으로 출발하는 것 그 자체로는 무난하지만 이 참돔은 무난하지가 않습니다. 식감이 이거 뭐야 심화제인가 싶을 정도로 서걱한 식감. 껍질 부분이 많이 붙은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식감을 내는 것도 신기하고 이 정도 지방이나 근육을 품고 있는 참돔도 대단하고 샤리는 바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좋고요. 스시야는 스시야구나 싶은 첫 점이었습니다.
참돔이 흑점 줄전갱이가 할 일까지 다 해버려서 그런지 흑점 줄전갱이는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은 엄청 좋은 게 사진으로만 봐도 느낌이 오죠. 오징어 서열을 따지면 표준명 흰꼴뚜기 무늬오징어라고도 하고 아오리이까라고도 하는 그 오징어를 1등으로 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일본에서는 갑오징어도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특히 씨알 작은 갑오징어가 단맛이 좋아서 잘 쳐주더라고요. 오늘 갑오징어가 굉장히 갑오징어답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씹는 느낌 서걱하게, 경쾌하게, 아삭하고 산뜻하고 식감이 너무 좋네요. 갑오징어가 너무 꼬득하면 씹는 게 피곤하고 칼을 너무 많이 대면 갑오징어의 매력이 죽어버리죠. 여기는 딱 중간에서 줄타기가 잘 됐습니다. 붉은 살에서 뱃살로 넘어가는 부위, 그래서 한쪽 끝은 붉은 살이고 반대편은 뱃살이죠. 그라데이션이 예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부위가 맛도 좋더라고요. 제가 참치는 아무래도 기름이 적은 부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장에 절인 붉은 살, 제가 예전에 아리아케 영상에서였나 얼핏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간장 맛있는 스시집들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샤리보다도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맛있어지는 소재가 간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분당 스시야도 간장이 참 맛있습니다. 왕우럭 조개를 생으로 초밥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조개는 들큰한 맛도 없고 깔끔하게 달고 좋더라고요. 이게 또 구우면 쫄깃하지만 이렇게 생으로 내면 또 그 아삭한 식감이 있어서 좋고요. 비린 맛도 없고. 근데 이쯤에서부터 나오는 샤리가 살짝 좀 푸슬푸슬해졌어요. 그래서 초반에 정말 좋은 샤리 먹다가 역체감이 들기 시작해서 그 부분이 좀 살짝 아쉬웠습니다. 성게는 김말이로 주셨고요. 김을 뚫고 튀어나오는 성게의 단맛이 좋았습니다. 청어도 스시로 나왔습니다. 반갑게 먹었는데 맨 앞에 먹었던 정어리가 임팩트가 너무 커서 나란히 놓고 보면 정어리 쪽이 더 좋네요. 장국입니다. 생긴 건 그냥 약간 흐린 국물 같은데 장국 맞고요. 바지락살 토실토실하게 맛있습니다. 장어랑 오이가 들어가는 김말이로 마무리를 합니다. 일본어로 부르면 아나고 큐리마키 정도가 되는데 글자가 좀 긴 것 같지만 뜯어놓고 보면 장어, 오이, 마리 3개를 합쳐놓은 단어라서 일본어 참 쉽죠. 계란구이 나오고 모나카 나오고 끝이 납니다. 스시야의 음식을 좀 짧게 표현을 하자면 압축률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료가 어떻게 나와야 맛있다는 걸 잘 알고 만드시고 군더더기가 없고 맛은 또렷하고 그 요리의 맛없는 부분은 잘 떼서 버리고 좋은 것만 잘 모아서 내는 실력이 참 탁월하신 것 같다. 이날 셰프님이 컨디션이 진짜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로 만족감을 주는 식사를 내신다는 게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면 거리는 훨씬 더 가까워지겠지만 여전히 이정훈 셰프님한테 스시를 먹는 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세야 스시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뭐 괜찮은 날짜로 잡으려고 보면 몇 달씩 밀려 있고요. 스시야들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도 이렇게 예약이 빡빡한 가게들은 항상 언제든지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